안녕하세요. 주간보호TV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감액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게 치매 전담형까지 하는 게 고시를 다 보는 게 작년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찍으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저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요. 요즘 좀 제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영상 많이 못 만들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뭐 문의 주시는 분들은 그 카페에 채팅창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1대1 채팅이 됩니다. 카페 채팅을 좀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제가 왜냐하면은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유튜브 초창기에 제가 하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통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좀 많이 알고 난 후에 서로 많이 알고 난 후에 제가 통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좀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별 뜻은 없습니다. 이거 한데 뭐 문제가 좀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제가 뭐 그 부분에서 차단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액 관련해서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63조 고시입니다. 고시 63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3조 보시면은 급여비용 감액 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예, 급여비용 감액 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 산정이 이제 세 가지 종류인데 이제 1번은 정원 초과. 근데 제일 여기서 염두에 두실 게 뭐냐면 정원 초과를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예. 2번은 이제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3번도 뭐 다 조심하셔야 되지만은 이제 3번은 이제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입니다. 요런 경우에 이제 감액이 된다. 이제 요래 보시면 되거든요. 하면 되는데 일단 정원 초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정원 초과를 이제 내려가기 전에 일단 가산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5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 요걸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가산이 이제 감액이 되면은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을 제외하고는 미가입 제외하고는 정원 초과라든가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면은 이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만약에 정원 초과를 하실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나오시는데 65조의 정원 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 급여 기간, 주야간 보호 기간 및 단기 보호 기간은 해당 월에 55조의 인력 추가 배치 가산 안 됩니다. 59조의 간호사 배치 가산 안 됩니다. 60조의 야간 배치 지원 가산 이게 요양원이죠. 예, 이거 안 됩니다. 62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뭐 가산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 가산 빼놔놓고 있잖아요. 시간 넘어가서 6시 넘어에 아니면 뭐 30% 일요일 날 30% 공휴일 날 30% 그 부분 빼놔놓고는 가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 초과를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원 초과를 해버리면은 거의 안 된, 인력 추가 배치 가산하고 모든 가산이 안 되니까, 맞춤형까지. 예. 뭐, 간호사 배치 가산도 그렇고요. 예. 뭐, 야간 직원 배치 가산은 뭐, 우리는 없으니까. 예. 주간보호니까요. 그렇게 안 되니까, 정원 초과가 제일 감액 되시면은, 만약에 정원 초과로 감액이 되시면은, 이 가산이 안 되니까 그 비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정원 초과를 제일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 66조의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인력 배치 기준이 이제 위반되면은,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면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예. 근데 이제 간호사 배치나 맞춤형 서비스는 돼요. 그러니까,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을 하시는 분은, 여기 계속 읽겠습니다. 예.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 급여 기간, 주야간 보호 기간 및 단기 보호 기간 해당 월에 55조의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인력 배치 인력 배치 기준이 위반되면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이제 확실하게 아시고 전문인 배상 보험은
그 미가입하셔도 가산에는 영향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총액이 떨어지겠죠. 일단 감액은 안 되시는 게 좋아요. 안 되시는 게 좋은데 전문의 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산에는 영향을 안 끼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액되는 것도 문제인데 일단 뭐 감액되면 총액이 줄어들죠. 그 부분에서 이제 손실이 나는데 거기다가 가산이 안 된다. 정원초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이 아예 안 되니까 간호사, 맞춤형, 인력 추가 배치 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인력 위반했을 때 배치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인력 추가 배치 가산만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조에 다시 가겠습니다. 63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요 밑에 계속 내려갈게요. 63조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제65조, 66조 및 68조의 급여비용 산정 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원총화 감액과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산정 제외 40%면은 급여비용 60%를 산정한다 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잘 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뭐 실수로 그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 옆에 보시면 이제 감액 비율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가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원초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그 인력 배치 기준 그 위반이면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 안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원초과는 하여튼 다 안 된다. 가산이. 예. 그 급여 비용 가산 말고요. 6시간 넘는 거 뭐 공휴일 그거 빼고 그냥 인력에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뭐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가산이 전혀 안 된다.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면은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 안 된다. 예.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들이 실수 잘 안 해요. 실수 잘 안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입소자 수를 다 계산해 놔놓고 결정 요청을 우리가 넣잖아요. 청구할 때 결정 요청을 넣을 때 결정 요청을 넣을 때 보면은 감산 가산이 뜨니까 사람들이 내가 뭘 빼먹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실수했네. 뭐지? 그럼 찾아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아니면 뭐 직원을 잘못 넣었거나 아니면 뭐 입소자 수를 잘못했거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는 게 보통 그래요. 보통 잘못 눌러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월달 청구분을 2월달, 3월달에 추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그 코로나 미용일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했을 때 미용일수도 여러분 입소자 편 보셨죠? 보셨다시피 미용일수도 입소자 수로 잡히거든요. 미용일수도. 그러면은 내가 1월달에 9명인데 예를 듭니다. 예를 든 9명이었어. 9명. 그래. 뭐 9.5 뭐 이렇게 칠게요. 9점 아니면 뭐 거의 뭐 제일 나타나기 쉬우니까 9.4 정도로 할게요. 9.4 정도, 9.3 정도 이런 데인데 입소자 수가요. 그게 9명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운전원도 없고 그 이제 사회복지사도 없어요. 없는 경우인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추가 청구를 해버리는 거면 입소자 수가 늘어나겠죠. 미용일수도 잡히니까 코로나 미용일수 그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입소자 수가 잡혀보니까 10으로 올라가 버리겠죠. 입소자 수가 평균 현원이. 그럼 평균 현원이 10으로 올라가면은 운전원하고 사회복지사가 의무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배치 안 했을 때는 인력 추가 배치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산 받았던 거를 만약 요양사 가산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환수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추가 청구하실 때도 꼭 그 입소자 수를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입소자 수를 왜 자꾸 제일 중요하게 했냐면은 모든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입소자 수 계산에서 나옵니다. 가산도 그렇고 인력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다 입소자 수에서 다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고 생각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입소자가 잘 생각 안 나신다 하면 입소자 편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계속 가겠습니다. 예. 감액 이제 비율이 있는데 요거는 뭐 안 해오셔도 돼요. 안 해오셔도 되고 그냥 이제 나중에 만약에 감액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정원초과 감액 이제 정원초과는 잘 안 되는 게 좋죠. 예. 비율이 이렇습니다. 5% 미만 정원의 초과 비율. 예. 5%에서 10% 5% 이상 10% 미만 이제 80%. 요거밖에 안 주겠다 이 말이에요. 원래 나오는 거에다가. 예. 요 밑에도 똑같아요. 다 그렇거든요. 10% 이상 됐을 때 정원이 만약에 10% 이상 초과됐을 때는 70%.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충 다 맞춰가 하시는데 실수로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전 말씀대로
나중에 가서 추가 청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입소자 수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정원초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율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은 이제 조금 많이 해요. 실수가 많이 일어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입소자 수 계산을 잘 하셔서 거기에 맞게 종사자편 보시면 됩니다. 종사자편 보시면 거기에 맞게 어떻게 사람을 배치하고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가지고 뭐 추가 청구하다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 요청을 넣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 가산이나 감산이나 이래 뜨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처음부터 뭐 아예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 한 경우는 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실수하다가 이거 사물을 보다가 뭐 잘못을 해가지고 감산이나 가산이 뜰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정 요청에서 먼저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걸 해가지고 다시 결정 요청해가지고 청구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냥 이제 나중에 가서 추가 청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보안 청구는 사실 그렇게 할 경우가 없어져. 추가 청구는 왜냐면 덧붙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감액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비율 있죠. 뭐 5%, 뭐 25%까지 있어요. 예, 결혼 비율, 요양보호사. 예. 여기 이제 직종별로 해놨어요. 요양보호사 결혼 비율이 25% 이상 되면 이제 70%. 원래 받는 거에 70%밖에 못 받는다. 급여 비용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호사 이제 나오죠. 예. 간호사도 여기 50% 초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간호사는 한 명밖에 보통 없는 경우가 많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70%까지 떨어집니다. 예, 이거 좀 유의하시고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요렇게 있죠. 예. 요거는 이제 0.5명이야. 한 명. 최소 2명 이제 뭐 2명까지 가는 경우가 이제 잘 없는데 2명까지 잘 가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10명 이후에 1명 있는데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100명 이상 됐을 때 또 사회복지사 1명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 2명 이상이나 뭐 이 1명 요까지밖에 잘 안 그렇죠. 결혼이 이건 감액이니까 의무로 배치해야 되는데 못 배치는 경우니까 요 비율도 한번 보시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의 간호사 또는 간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결혼인 경우에 제3호의 중에 하나는 해당 급여 비용을 산정한다. 이제 요 내용이죠. 예. 결혼 비율 및 결혼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공단 이사장이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항상 마지막에는 이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거죠. 예. 그리고 67조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가 있죠. 예. 인력 배치 기준 위반했는데 이거를 이제 감액을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가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직종이. 일단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자의 증거로 요양보호사, 간호 또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치의 의무 배치 인원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 기간은 직종별 반기 1회에 하나여 해당 원에는 증가한 입사자로 인한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감액 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기 1회 하나요. 해당 원에는 증가한 입사자로 인한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을 감액을 선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래 이제 이게 좀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 이거는 뭐 치매전담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전체 치매전담실 말고요. 예. 각각 이제 주간보건의 치매전담실이죠. 예. 뭐 요양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 예. 한쪽이 이거 밑으로 나오는데 한쪽이 뭐 감액된다고 해가 다른 쪽이 또 감액을, 예를 들어 주간보건의 치매전담실이 있으면은 주간보호 일반실에 감액을 한다고 해가 치매전담실에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치매전담실에 감액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일반실에는 적용되지는 않는다. 연계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해당 원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예. 해당 원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48조에
따른 48조가 아시죠? 그 이제 한 명 배치해라 이제 그 내용인데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예. 여기 한마디로 이제 그 전에 아무 이상이 없었어야 돼요. 이상이 없고 이 경우에 이제 그 이래 특례를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해당 월의 규칙 제2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를 따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우리 자주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정원 시설 기준, 정원 기준, 그 인력 배치 기준, 의무 배치 기준 그런 거 나오는 게 그거를 이제 그 따라 했는 경우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거고 정원 초과 안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을 안 어긴 상태에서 이런 특례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이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치작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을 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근무 종료일에 다음 날부터 30일. 근데 이제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제외입니다. 예. 그게 딱 한 달이 아니란 말이죠. 그 빨간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며칠 밀리겠죠. 보통 이제 그 다음 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예.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채우고 또 그 시간 남아 이제 30일이니까 좀 남을 거예요. 예. 그 동안은 이제 유보해 준다 이 말이에요. 각 이제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직종에 대해서만. 예. 그 직종의 1인, 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 주야간보 기간에 보조원은 1일 4시간. 보조는 원래 50% 이상 하면 되니까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이제 요 밑에 있죠. 퇴사한 직원이 근무 종료일에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직전 6개월 전까지 그 직전 6개월 동안, 예, 6개월 동안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근무한 그 직원이 갑자기 퇴사했을 때 이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뭐 직전 6개월 그냥 뭐 한 달 일하고 퇴직 특례 일을 해둘라 이거 안 됩니다. 예. 다만 근무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 종료일에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6개월간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예. 뭐 이거 한마디로 6개월 동안은 하셔야지 이제 적용이 된다. 그 직종이 그분이 이제 퇴사하셨을 때 그렇게 된다. 예.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하여서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요게 이제 뭘로 되냐면 워크넷. 그리고 공단에 이제 그 구인 광고 있죠. 구인하는 그 시스템에 이제 올려놓고 워크넷에 올리고 이러면 이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3. 근무 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거야 뭐 당연하죠. 근무 인원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급여가 제대로 제공 안 되면 안 되겠죠. 예.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직전 6개월 간 했는가,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하고 워크넷하고 그 공단에 올려야 된다. 구인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는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돼. 그래 했을 때만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 내가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 이제 이걸 구제해 주려고 이런 법이지. 그냥 이제 뭐 사람 안 구하고 내가 그냥 해도 되겠네 이래야 하려고 이제 뭐 도덕적 해이죠 그게. 예.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노력하는 데까지 노력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 법입니다. 예.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한 날부터 제2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 밑에 계속 있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퇴사하지 않고 직종만 변경하여 근무한 날.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이 사람이 내가 직종만 변경했는데 퇴직 특례를 적용해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요거는 뭐 이 사람이 직종만 변경해가지고 예를 들어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간호사 그냥 바꾸고 사회복지사로 바꿨는데 나는 그 한 달 동안은 내가 있는데 퇴직 특례 해둘라 간호사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특례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한다. 이것도 뭐 근무를 다시 하는데 이건 적용은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이걸 적용시켜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력을 했지만은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구제해주는 법인데 그게 안 된다 하니 안 하는 게 맞겠죠. 예. 상식적으로. 예. 제 68조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이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이제 미가입 감액이 이제 마지막인데 요게 옛날에는 요것도 이제 가산까지 다 이제 적용 안 되겠는데 이제 중간에 바뀌었어요 법이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바뀐 것 같아요. 그때 바뀌었어요. 그때 바뀌어가지고
그 4년 전인가 잘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그때 바뀌었는데 그때 처음에 이게 요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가산에는 영향을 안 끼칩니다. 가산에는 영향을 안 끼치는데 최초에 이제 처음 문 열 때 이게 소급이 안 돼요. 이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이 내가 여기서 계약을 요번에 계약해 놓고 다음 연도에 뭐 이래 했다가 내가 날짜 놓쳤네. 그럼 소급을 해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근데 보통 그 일반 그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소급을 내가 14일에 문제를 얻는데 16일 날 알았어.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을 넣어야 되는구나. 근데 14일로 내 해주십시오 해도 소급을 안 해줘요 보통. 그래가지고 감액을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청구를 다음 달에 하잖아요. 청구를 다음 달에 하는데 감액 떴네. 그 나는 이제 인력 그 추가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가산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그 가산은 상관없다. 가산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면 되고 다만 감액한다. 예, 그렇게 보면 돼요. 90%로 해요 보통. 예, 여기 계속 내려가 있습니다. 안경영 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 비용을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예, 90%. 이거 뭐 가정방문급여. 이건 뭐 가정방문급여도 많이 하시죠. 주간보험 하시면서. 예. 방문예금, 방문모기금, 방문간호 뭐. 시설급여기간, 주야간보호기간 및 단기보호기간,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수급 전원에 대해 90%. 이것도 90%입니다. 예.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안 넣으면 이제 급여 비용이 90%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신용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은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 실수급자에 한정하여 감액 산정한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을 정원으로 해야 되는지 현원으로 해야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원입니다. 현원인데 이거를 이제 그때 맞춰가 넣는 분도 있어요. 넣는 분도 있는데 이게 뭐 상품이 3인 이상, 6인 이상, 뭐 6인부터 시작할 거예요 보통. 6인 이상가 뭐 9인까지 그리고 뭐 10명에서 15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를 맞춰가지고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또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계속 증가하는데 모르고 안 넣는 경우가 있으니까 먼저 미리 넣는 분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그 돈을 조금 아끼시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입소자 수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람이 는다고 해가 갑자기 훅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바로 전화하면 되니까 전화해가 바꾸시면 되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69조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 예외가 있죠. 예. 요거 이제 방문 요항이 좀 있는데 종사자가 가족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족케어죠. 방문 요항 하시는 분들 가족케어 경우에 이제 안 넣어도 된다.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로부터 근무하여 당일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제 68조의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공휴일날 만약 어르신 오시고 뭐 이런 경우에 말 그대로 이제 영업 배상 책임보험도 그렇고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도 그렇고 종사자 숫자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공휴일인데 근무 안 하잖아요. 근무 안 하고 아니면 수급자가 공휴일날 오셔도 입소하시거나 공휴일부터 근무를 하여 당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노니까 가입할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감액 적용 안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날짜별로 감액이 이제 되거든요.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기타 세부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있고 여기도 공단 이사장이 또 정하시네요. 네. 요렇게 이제 감액이 되는데 그 요지는 일단은 정원 초과되시면은 그 모든 가산이 안 된다. 급여 비용 가산 말고요. 그 급여 가산 말고 시간 넘는 거 휴일 그 가산 빼놔놓고 가산이 안 된다. 그리고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면 인력 추가 배치 가산만 안 된다. 전문인 책임보험 배상 책임보험을 미가입했을 때는 가상과는 상관없지만 90% 정도로 90%로 그 급여 비용의 90%가 나오게 된다. 청구하게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요새 영상을 너무 많이 못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원래 이것도 작년에 다 해야 되는데 치매 전담회까지 이제 그 부분 70조 이후부터도 그 다 끝냈어야 되는데
자꾸 딴 말도 많이 하고 뭐 일도 있고 다른 일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늦어서 좀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제가 취미 전담회까지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고 원래는 그 진도 나간 다음에 그걸 또 응용하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제 계획대로는 안 됐고요. 사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빨리빨리 못 보낸 정보를 전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